안녕하세요. 저는 스노우플레이크에서 파트너 세일즈 엔지니어를 담당하고 있는 정영훈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한 비용 얘기. 아마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노우플레이크가 빠르다, 편하다 이런 얘기는 들으셨지만 아마 비용에 대해서는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비용을 조금 더 절감하고 빠르게 사용하실 수 있는지를 제가 오늘 비용 관련해서 저희 스노우플레이크 비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러면 이 비용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아젠다는 스노우플레이크 비용이 어떻게 과금이 되는지 그 과금 체계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스노우플레이크 비용 관리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스노우플레이크 비용 관리 프레임워크는 스노우플레이크에서 어떻게 비용을 잘 관리할지에 대해서 저희 스노우플레이크에서 만들어 놓은 프레임워크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Feasibility, Control, Optimization. 먼저 비용을 확인해야겠죠. 그 다음에 비용을 확인했으면 그 비용을 관리하고 제어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관리하고 제어한다고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비용을 어떻게 더 최적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스노우플레이크 비용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의 비용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쿼리를 처리하는데 어떤 게 필요할까요? 쿼리를 처리하는 데는 컴퓨팅이 필요합니다. 아마 스노우플레이크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비용이 컴퓨팅 비용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데이터를 저장할 때 사용하는 비용, 스토리지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트랜스퍼 비용이 있는데 이 비용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를 사용하고 계시면서 스노우플레이크 커넥터를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이 비용은 발생하지 않지만 다른 경우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컴퓨팅 비용은 어떤 비용에 포함되어 있냐? 저희 스노우플레이크에서는 쿼리를 처리할 때 버추얼 웨어하우스라는 이 컴퓨팅을 사용합니다. 대부분의 쿼리는 이 버추얼 웨어하우스에서 사용이 되고요. 이 비용이 먼저 과금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서버리스 기능들이 있습니다. 저희 스노우플레이크에서 오토 클러스터링, 그리고 서치 옵티마이제이션, 스노우 파이프 이러한 기능들이 있는데 이러한 기능들은 저희 스노우플레이크에서 서버리스, 웨어하우스가 보이지 않고 스노우플레이크 내에서 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스노우팍 컨테이너 서비스라는 서비스를 저희가 내놨습니다. 이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냐? 스노우플레이크 데이터를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싶다 하실 때는 기존 환경에서는 저희가 AWS 환경이라고 하면 EC2를 만드셔서 그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올리고 그 다음에 스노우플레이크에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조회해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스노우플레이크에서 스노우팍 컨테이너 서비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앱을 만드신 다음에 그걸 이미지화 시키고 저희 스노우팍 컨테이너 서비스에 올리셔서 스노우플레이크 데이터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스노우팍 컨테이너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비용도 컴퓨트 비용이고요. 저희가 최근에 화두가 되는 젠 AI 그리고 AI ML 관련해서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펑션, 기능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텍스 기능과 코파일럿 기능이 있는데 이런 기능을 사용하시면은 AI 서비스 비용으로 차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팅 비용에 저희 클라우드 서비스 영역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다음으로는 스토리지 비용입니다. 스토리지 비용은 스노우플레이크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먼저 인입을 시켜야겠죠. 그러면은 스노우플레이크에 데이터를 적재하면은 비싸지 않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데이터가 적재가 되면은 저희가 압축을 하고요. 그리고 암호화해서 저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압축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비율이 80%의 비율입니다. 더 많은 경우에는 90%까지 압축이 되기 때문에 실제 1테라의 데이터를 적재하시더라도 데이터 비용은 저희 스노우플레이크 내에서는 200기가, 300기가, 100기가 이런 비용이 과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스노우플레이크에서 인터널 스테이지라고 하는 스노우플레이크 내에 이제 저장해놓고 사용하는 또 다른 스토리지가 있는데
그 스토리지의 비용도 저희가 과금을 하고요. 하이브리드 테이블 스토리지라는 것은 저희 기능 중에 이제 OLTP 기능과 OLAP 기능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 테이블 같은 경우는 다른 스토리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스토리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트랜스퍼 비용은 어떤 때 발생하냐? 저희가 타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이관하거나 혹은 크로스 리전으로 저희가 AWS 한국 리전에서 AWS 일본 리전으로 데이터를 이관할 때 이럴 때 데이터 리플리케이션을 합니다. 이럴 때는 데이터에 이그레스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한 비용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비용 구조를 알았으니 비용을 어떻게 관리할지 스노우플레이크 비용 관리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기존의 과금 체계와는 조금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클라우드 기반의 SaaS 플랫폼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금을 할 때 일반적으로 온프레임에 사용했던 비용처럼 그냥 사고 바로 쓰는 비용이 아니라 저희는 먼저 저희 스노우플레이크의 크레딧을 구매하고 그 크레딧 내에서 사용하신 만큼 차감하는 컨섬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해진 버짓으로 얼마만큼의 크레딧을 사고 그 다음에 그 비용을 어떻게 관리를 할지에 대해서 잘 알고 관리하셔야 예정된 비용에서 잘 사용을 하고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스노우플레이크 비용 관리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 비용 관리 프레임워크에서는 비저빌리티, 컨트롤, 옵티마이제이션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비용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비용을 관리하고 비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효율적인 비용 지출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최적화함으로써 비용을 조금 더 절약하실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저빌리티입니다. 먼저 비용을 확인해야 되는데 스노우플레이크에서 어떻게 비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의 기능들과 이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스트 매니지먼트입니다. 코스트 매니지먼트는 저희 스노우플레이크의 인터페이스입니다. 스노우플레이크에서 제공해드리는 스노우 사이트에 코스트 매니지먼트라는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이 인터페이스에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두 단계로 비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범위인 오거나이제이션 단위. 이 단위에서는 어떤 비용을 확인할 수 있냐? 오거나이제이션은 많은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카운트들이 얼마나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전체 어카운트의 비용 소모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뷰에서는 오버롤하게 전체 오거나이제이션의 비용을 확인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어떤 특정 어카운트가 비용을 많이 사용하는지 확인하시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는 어카운트 레벨입니다. 오거나이제이션 레벨에서는 어떤 어카운트들이 비용을 많이 사용했는지를 보여드렸다면 어카운트는 하나의 어카운트 내에서 얼마만큼의 비용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화면입니다. 이 화면에서는 저희가 해당 어카운트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사용했는지 그리고 어떤 특정 리소스가 비용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혹은 탑 쿼리가 비용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쿼리가 어떤 쿼리가 있는지도 보여드리고요. 이 디테일 조금 더 어카운트 내에서 디테일한 뷰를 보여드리기 때문에 만약에 비용 사용이 많은 어카운트라고 하면은 이 해당 뷰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어카운트 내에서 비용을 어느 정도 세이빙할 수 있을지를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비용 기반의 이상 탐지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현재 스노우플레이크를 사용하는 고객이라고 하시면은 바로 보실 수는 없는 기능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 스노우플레이크에서 해당 기능을 저희가 이제 스노우플레이크 서밋에서 내놨습니다. 해당 기능은 이제 프라이빗 프리뷰 기능으로서 저희한테 요청을 주시면 저희가 이네이블 해드리는 기능이고요. 이 기능은 스노우플레이크 네이티브 앱으로 현재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 저희가 스노우플레이크를 사용하다 보면은 다수의 사용자들이 사용하다 보니 어떤 사용자가 이제 불특정하게 많은 비용을 소모하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 기능을 통해서 만약에 급격하게 많은 비용을 사용하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를 탐지하고 알람까지 제공해 드리는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다 사용되고 나서 비용을 확인하고 나서야 알 수 있었지만 이 기능을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예측을 해서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기능입니다. 현재는 프라이빗 프리뷰지만 저희가 이 기능은 스노우 사이트 UI에 탑재할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시면 해당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쿼리당 비용 분석 기능입니다. 저희가 쿼리 코스트 어트리뷰션이라는 기능인데 기존에 저희 스노우플레이크에서는 쿼리당으로는 비용을 분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과금하는 구조가 웨어하우스를 얼마나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웨어하우스가 사용된 시간에 대한 과금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뷰를 만들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웨어하우스를 사용하다 보니까 웨어하우스에서 1초, 2초, 3초, 1분, 2분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만 저희가 확인하다 보니까 어떤 비즈니스 유저가 얼마만큼의 웨어하우스를 사용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의 웨어하우스에서 다수의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고 각각의 사용자의 코스트 센터가 다르다. 그러면은 어떻게 비용을 차징을 할까요? 방법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보이스를 저희가 캐치를 하고 저희가 쿼리당 비용을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고객들이 사용을 하더라도 어떤 비즈니스 유저가 어떤 쿼리를 수행했었을 때 그 쿼리에 대한 비용을 웨어하우스 단위에서 분석해서 과금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기능은 웨어하우스에서 사용한 크레딧 비용만 현재까지는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추후에 아마 더 기능들이 추가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어카운트 태깅을 통한 비용 관리입니다. 저희가 오브젝트 태깅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능을 저희 사용해서 어떻게 비용을 관리할 수 있을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거나이제이션 밑에 여러 개의 어카운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상적으로 코스트 센터마다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사용하게끔 해드리면은 어카운트의 비용만 확인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어카운트가 있고 그 어카운트 내에 포함된 웨어하우스를 각각의 비즈니스 유저들이 사용하더라도 이 비용을 트래킹할 수 있도록 태깅을 달아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코스트 센터별로 태깅을 만든 다음에 태깅을 어사인하고 그 코스트 센터별로 태깅을 통해서 저희가 얼마만큼의 크레딧을 사용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해당 비즈니스 유저에게 이 과금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어카운트에 오거나이제이션 유세이지 뷰라고 하는 것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기능은 기존에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카운트 내에 64개 이상의 유저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노스 관리자분들, 실제 클라우드 기반에서 비용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저희 코스트 매니지먼트 콘솔을 보시고 얼마만큼의 비용이 나오는지를 확인하실 수도 있지만 본인이 좀 더 디테일한 비용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이 뷰를 통해서 원하는 컬럼에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한 다음에 본인들이 원하는 뷰를 만들고 대시보드를 만든 다음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러한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비저빌리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비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용을 관리해야겠죠. 제가 비용 관리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용 관리입니다. 저희 스노우플레이크에서는 탑재된 비용 관리 체계가 있습니다. 저희 스노우플레이크에서 비용을 많이 쓰는 게 웨어하우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웨어하우스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3가지의 기능을 탑재해 놨습니다. 첫 번째로는 웨어하우스가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자동적으로 서스펜드 시키는 기능, 그리고 웨어하우스가 쿼리가 수행이 됐을 때 자동적으로 스타트 되게끔 하는 오토 리중 기능, 마지막으로는 리소스 모니터 기능입니다. 리소스 모니터는 웨어하우스가 크레딧을 너무 과다하게 사용했을 때 저희가 얼마만큼 사용했을 때 이거에 대한 알람을 받고 혹은 서스펜드 시키고 아니면은 이미디어틀리 서스펜드 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이 기능을 통해서 특정 웨어하우스에 리소스 모니터를 설정해 놓으시면은 웨어하우스에서 비용을 많이 사용하실 경우에는 바로 스탑을 하실 수 있도록 이러한 3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부족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버짓이라는 기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버짓은 어떻게 보면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달에 사용해야 될 비용이 있겠죠. 저희 스노우플레이크 계약을 1년 동안 하셨으면은 한 달에 12분의 1로 해서 얼마만큼 사용할지에 대해서 비용을 관리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 스노우플레이크에서는 버짓을 설정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카운트에 버짓을 설정해 놓고 이 달에 얼마만큼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스펜딩 리밋을 정해 놓으시면은 만약에 이를 초과한다. 그러면 알람을 받고 바로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 버짓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버짓 기능은 어카운트 레벨 그리고 저희가 특정 리소스만 관리할 수 있는 커스텀 버짓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카운트 버짓은 어카운트 위에 전체 버짓을 관리하는 거고요. 커스텀 버짓은 특정 어카운트 내에 특정 리소스에 대해서 나는 버짓을 설정해 놓고 이 리소스들이 이만큼의 버짓만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스펜딩 리밋을 설정해서 알람을 받으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어카운트 버짓이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까요? 어카운트 버짓은 저희가 월 단위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월 단위로 설정을 했으면은 그 다음 달 1일이 되면 자동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충전이 된 것처럼 리셋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카운트 내 컴퓨터 사용량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1일부터 현재까지 시작 일로부터 현재까지 비용을 얼마나 소모했는지 그리고 버짓 대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추적도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사용을 많이 하셨다고 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조금 더 사용량을 줄이시는 방법도 가능하게끔 예측을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매트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카운트 버짓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까요? 저희가 스노우 사이트 내에도 이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노우 사이트의 코스트 매니지먼트에 가셔서 버짓을 이네이블 하시고 설정도 가능하지만 저희가 간단하게 어카운트 버짓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펑션을 사용하셔서도 쉽게 설정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면은 어카운트 버짓을 먼저 활성화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얼마나 이달에 사용할지에 스펜딩 리밋을 설정하십니다. 다음으로는 알림을 받아야겠죠. 그 알림을 받기 위한 노티피케이션 이메일과 인테그레이션을 설정하시면은 어카운트 버짓에 대한 설정은 끝입니다. 참고로 어카운트 버짓은 한번 활성화하시면은 비활성화는 불가한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커스텀 버짓입니다. 커스텀 버짓은 어카운트 내에 특정 리소스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만든 버짓 기능이고요. 이 버짓 기능은 어카운트 버짓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면 설정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카운트 버짓이 먼저 설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커스텀 버짓을 만들어서 특정 리소스를 할당한 다음에 알람을 받게 됩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만약에 특정 웨어하우스가 비용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웨어하우스에 대해서 나는 모니터링을 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커스텀 버짓을 만드신 다음에 리소스를 할당해 주고 그 리소스 스펜딩 리밋에서 초과되었을 때 알람을 받도록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커스텀 버짓 설정하는 방법은 어카운트 버짓과 거의 유사합니다. 하지만 다른 점은 어카운트 버짓은 활성화를 했다고 하면은 커스텀 버짓은 생성을 해야 됩니다. 어카운트 내에 커스텀 버짓이 생성되고요. 그 다음에 커스텀 버짓 내에 모니터링 하고자 하는 리소스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어카운트 버짓과 동일하게 스펜딩 리밋을 설정하고 이메일 노티피케이션을 받으실 이메일을 설정하시면 완료가 됩니다. 여기까지 제가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해서 이제 비용을 보고 그 다음에 비용을 어떻게 관리하고 제한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비용을 이렇게 관리만 할 수만 없습니다.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관리만 한다고 비용이 최적화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비용을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비용 최적화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코스트 인사이트라고 하는 기능을 내놨습니다. 이 기능은 어디에 있냐? 저희 스노우 사이트 내에 코스트 매니지먼트를 가보시면은 저희가 어카운트 내에 보시면 코스트 인사이트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 코스트 인사이트는 평소에 고객들이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을 이제 사용량을 패턴을 판단하고
비용을 세이빙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가이드를 드리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매번 이 기능을 통해서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기능들이 사용되고 있고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캐치하시고 그 기능들을 디세이블 하시거나 혹은 오브젝트라고 하면 삭제를 하시면은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트 인사이트에서 어떠한 매트릭을 제공해 드리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코스트 인사이트에서는 5가지 매트릭을 제공해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테이블에 오토 클러스터링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해당 테이블이 일주일에 100회 미만으로 액세스되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그런 테이블에 대한 리스트를 드리고요. 이제 가이드는 어떤 식으로 드리냐? 해당 테이블에 대해서 오토 클러스터링을 비활성화하라고 가이드를 드립니다. 만약에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이 기능은 이제 가이드이기 때문에 비활성화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어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머터리얼라이즈드 뷰를 생성해 놓으시고 일주일에 10회 미만으로 사용을 하실 경우에는 이 뷰에 대해서 서스펜드하거나 혹은 삭제를 가이드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서치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기능을 테이블에 이네이블 해놓고 사용하지 않으실 때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서치 옵티마이제이션을 비활성화하라고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테이블에 대한 부분입니다. 1TB가 넘는 테이블인데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액세스 되지 않고 있다. 이런 테이블을 계속 놔둬야 될까요? 이제 고객분들이 테이블을 이관하거나 혹은 이제 복제본을 만들어서 이제 놔두시고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다가 스토리지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부분들을 캐치해서 이런 테이블들이 액세스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삭제를 하시다라고 저희가 가이드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웨어하우스에 대해서 오토 서스펜드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웨어하우스에 대해서 오토 서스펜드를 활성화하라고 가이드를 드립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토 서스펜드가 이네이블이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웨어하우스가 계속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이 계속 지출이 됩니다. 이 점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코스 인사이트를 통해서 아마 모든 고객분들의 이 코스 매니지먼트에 이네이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제 비용 세이빙을 하시는 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반복적인 쿼리에 대한 옵티마이제이션입니다. 아마 비즈니스 유저들이 하루에 수행하는 쿼리들 중에 반복적인 쿼리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런 쿼리들에 대해서 저희가 1초, 2초, 10초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최적화를 하게 되면은 그 반복적인 수행 횟수가 많으면은 얼마만큼의 비용을 세이빙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 쿼리들을 어떻게 찾을지에 대해서 가이드를 드리고 최적화하는 방법은 저희가 바로 가이드를 드릴 수 없지만은 아마 쿼리 프로파일을 통해서 확인하시면은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액세스가 발생한다. 이 부분을 수정하시면은 비용을 최적화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어떻게 이 반복적인 쿼리를 찾느냐? 쿼리 히스토리 뷰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이 기능을 통해서 동일한 쿼리 해시를 가지고 있는 쿼리를 찾고 그 다음에 수행이 많은 쿼리에 대해서 순서를 매겨 가장 위에 있는 쿼리부터 하나씩 최적화를 하시면은 이 반복 수행 쿼리에 대해서 비용 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웨어하우스 유틸라이제이션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웨어하우스에 대해서 로드 기반으로 이제 저희가 매트릭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게 1, 0이다 보니까 너무 좀 단순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이 기능을 통해서 0에서 100까지 퍼센티지로 저희가 기능을 제공해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통해서 만약에 웨어하우스가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스케일 다운을 하시게 가이드를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웨어하우스가 정말 여러 개로 퍼져 있는데 사용률이 다 낮다 그러면은 이 웨어하우스들을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도 드립니다. 그럼 웨어하우스 사이징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아마 문의를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는 가이드 드립니다. 가장 작은 사이즈부터 시작하시라고. 그리고 쿼리를 수행하시면서 조금 더 이제 만약에 밀린다 이럴 경우에는 웨어하우스를 올리시고 만약에 사용하시는 것보다 웨어하우스가 유틸라이제이션이 너무 낮다 그럴 경우에는 스케일 다운을 고려하시기를 가이드 드립니다.
제가 여기까지 급하게 달려왔는데요. 제가 비용을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비용 관리를 꼭 하실 때 스노우플레이크를 처음 시작하셨다. 꼭 이 점만 기억해 주십시오. 스노우플레이크를 사용을 시작하셨으면 코스트 매니지먼트 인터페이스를 항상 봐주세요. 이 부분을 이제 확인하지 않으시면은 갑자기 급격하게 비용이 많이 나왔을 때 예측하지 못하게 어떻게 어디서 나왔는지를 그때 조치하셔야 되지만은 하루에 한 번이라도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아마 비용이 추가적으로 나오더라도 그 다음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버짓 설정을 하십시오. 버짓을 설정해서 꼭 사용하시면은 가지고 계신 예산에서 초과되는 것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트 인사이트를 매번 확인하신 다음에 불필요한 비용을 최적화하시기를 가이드 드립니다. 그리고 웨어하우스 사이징은 저희가 쿼리를 보고 바로 이 사이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그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작은 사이즈인 X 스몰, 그 다음 사이즈인 스몰 사이즈로 시작을 하신 다음에 웨어하우스 사용을 하시면서 쿼리가 수행되다 보면은 지연이 발생한다. 그럴 경우에는 스케일업을 하시고요. 만약에 웨어하우스가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 이럴 경우에 스케일 다운 혹은 서스펜드 타임을 조정하셔서 사용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웨어하우스를 만드실 때 꼭 오토 서스펜드 기능과 오토 리준 기능을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점만 기억하시면은 스노우플레이크를 처음 사용하시면서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불하시는 경우는 예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많은 세션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